답변하실 분을 먼저 지명하고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옆에 계시는 유시민 후보, 손학규 후보, 정동영 후보 이런 순서로 제가 질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시민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좀 가볍기도 하고 또 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지한 질문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후보께서 며칠 전에 공수부대를 동원해 멧돼지를 잡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진지한 공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지와 호수에서 멧돼지와 뱃서도 문제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준설토에는 깔따구라고 아주 주민을 괴롭히는 뱅충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국가배상으로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공수부대를 투입할 수 있다면 진해 시민들 매우 괴롭히는 깔따구 문제에 해군이나 해병대를 투입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김두관 후보님 평소와 달리 굉장히 재치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자는 저희 공약은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사안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고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의 첫째 임무 가운데 하나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전사를 꼭 지칭한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멧돼지의 개체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대통령의 의무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저희 강력한 의사표시였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군인 있는 아이들이 군에 간 자식들이 부모님 위해서 멧돼지 퇴치해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손학규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명인사들의 학위 위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두관은 인생에서 학력으로 또 학벌로서 사회적 지위라든지 또 역할이 규정되어지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고등학교를 나왔건 전문대학을 나왔건 4년제 대학을 나왔거든 실력으로 능력으로 평가받고 검증받고 또 그에 적합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의 9분의 대선 주자가 지금 날라리 앉아 있습니다만은 한명숙 후보를 빼고는 전부 다 서울대 출신이라서 서울대 동창회를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정치학 박사까지 하셨는데요. 우리 손 후보께서는 능력으로 실력으로 인정받고 또 사회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학벌 타파랄까 능력 위주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좀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관 후보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학력 위조 문제를 보면서 학력을 위조한 당사자들보다는 학력을 위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사회 현실을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학력 갖고 모든 자격을 제한하는 일,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력이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자격제도, 이런 것을 이를테면 의사라든지 또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특별한 자격제도 말고는 회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학력이 철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만 합니다. 저는 최근
동서연대 필성론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즉 대선에서 동부벨트, 서부벨트 지역 대결 구도로 가면 여권에게는 필패 카드라는 것입니다. 97년에는 이인재 효과로 2002년에는 개혁적 영남 후보를 내세워서 겨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남에서 적어도 30% 이상을 득표해야만 합니다. 영남과 호남, 수도권과 중청어 민주개혁 세력이 지역 대결 구도로 분열해서는 대통합도 안 되고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저는 동서연대 필성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우선 민주신당 경선에 나오신 9분이 힘을 모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 경선 때 7명이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나중 마지막 날 노무현 후보가 됐을 때 그 자리에 축하하러 나온 것은 정동영 말고 또 다른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등을 돌렸습니다. 제발 이 9명이 출발하는데요. 10월 14일 누가 후보가 되건 9명이 다 한자리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결의하신다면 우선 한나라당을 절반쯤은 이기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김대중 정권 만들고 노무현 정권 만들었던 그 1000만 명의 유권자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뿌리 깊은 정통성, 이것이 악교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민주개혁정부 3기 정부 창출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뭉치면 민주개혁 세력이 하나가 되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1분 정도인데요. 김두관 후보가 자유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찬스 1분을 보태서 좀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근 다시 정동영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를 선출을 했습니다. 한나라당 후보를 선출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등장해야 국민 경선이 흥행에 성공하고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여의도 정치와는 보이지 않는 높은 장벽이 있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만 왕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 정치권에도 왕따가 있더구만요. 영남에서 힘들게 지역주의에 맞서 싸운 사람으로서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호소할 때도 없고 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 김두관이 이명박 후보와 비교를 해서 김두관만의 강점이라고 해도 좋고 경쟁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김두관에게 칭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8분은 다 쓰셨고요. 찬스 1분 포함해서 정동영 후보가 1분 이내에 답변하시고 혹시 칭찬할 게 많으시면 찬스 1분 쓰셔서 2분 칭찬하실 거예요. 정동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후보가 평소답지 않게 아주 재치 있는 질문을 했다고 우리 김두관 후보께 말씀했는데 정말 김두관 후보는 깊이와 함께 이 기지도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2의 노무현,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말해 준 것처럼 그 남해에서 줄곧 일관되게 지역주의를 넘기 위해서 고투해온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김두관 후보가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가 없고 그리고 계층과 지역을 넘어서서 조금 더 따뜻한 사회, 따뜻한 경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김두관 후보의 철학이 저는 우리 9명 모두가 공유하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관 후보가 걸어온 지난 10수년의 정치 인생이 이번 민주정부 3기 창출로 저는 보람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